법무장관 지금 후보자로 윤호중 의원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윤호중 그 의원은 아마 워낙 그 대선 패배 이후에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박지원 비대위원 선임하고 공동비대위원장이었죠. 공동비대위원장 선임하고 워낙 이제 그 실망스러운 행보들을 많이 보여서 그 인상 때문에 좀 우리 민주당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썩 평가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그 우리 대통령 측근에서는 윤호중 이 법무장관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저도 계속 묻고 다녀요. 네. 윤호중 괜찮냐 정말. 네, 네. 왜냐하면 네, 실제로 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네. 협치의 명분으로 좀 내줬잖아요. 후반기에 그런 어떤 정책적 오류 판단도 좀 있고 사실. 물론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윤호중 의원은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항상 묻긴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재명 이제 대통령 주변 그룹들에게 제가 늘 윤호중 의원을 좀 비판적으로 좀 물어보면, 충분히 그거 이해는 되는데, 꼭 그런 의원은 아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들도 많고, 정무적 감각도 탁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이도 가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거기에다가 또 이해찬 우리 민주당 고문께서 자꾸 이제 여기 우리 채팅글에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좀 거슬린다. 대통령, 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한 3년 네. 대표를 저희가 이렇게 대통령. 부르다가 네 저도 이 3일 안에 이게 잘 입에 안 익네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 안 익어도 마음은 너무 기쁘네요. 네, 제가 입에 착착 붙습니다. 네, 믿기지 않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호칭이 가슴 벅찹니다. 저도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자, 말씀 더 이어가면 그래서 윤호중 의원에 대해서 좀 계속 좀 비판적으로 물어보면 특히 이해찬 고문이 네. 굉장히 좀 정치적 어떤 후배로서 굉장히 아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해찬 고문이 뒤에서 단단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당내 여러 논란과 또 당 흔들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버텼던 건데 그래서 윤호중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대중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게 그 파트너십이 절대 나쁘지 않다. 대체로 그렇게 늘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 수박계로 자꾸 이제 그 분류하는 이제 뭐 그렇게 자꾸 비춰지는데 뭐 그것은 어떤가요? 그건 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어찌 되었건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이제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검찰 개혁의 포인트를 좀 두고 보시면 좋겠다. 과거에 이제 검찰 개혁이 너무나도 이제 검찰이나 법조인 위주의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 경우 그렇죠. 또는 뭐 이번에 뭐 인사나 뭐 이런 거 있을 때에도 과연 네. 우리가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 뭐 우리가 물론 여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네네. 이런 차원에서 비법조인의 법무부 장관을 한번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포인트에서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맞습니다. 어쨌든 법무장관은 윤호중 의원이 아니라도 비법조인에서 아마 그 임명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대체로 막상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당내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괜찮다. 네. 이렇게 취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찬 고문이 이제 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사실 민주당 내에서 이 전체적인 판을 보고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사실은 그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전체적인 판을 볼 줄 아는 그런 역량을 가진 몇 안 되는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을 이제 윤호중 의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해찬 고문. 네. 그리고 이해찬 고문이 사실은 민주당 수박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런 평가를 하지는 않죠, 사실은. 네. 그래서 자꾸 윤호중 의원한테 이제 민주당 수박계라는 프레임을 쓰고 본인은 조금 억울할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 총괄 선대위원장 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찌되건 대선을 네. 승리로 이끈 그런 또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또 한 분, 이분도 참 이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인데요. 그 우상호 그 전 의원 지금 정무수석으로 지금 유력하게 네. 거론이 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무수석이라서 어울린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원래 이제 역할이 당과의 어떤 소통, 네, 그리고 당내 두루두루 이렇게 큰 적이 없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데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상호 의원만한 분이 없다. 네. 거의 원탑으로 분류되긴 합니다. 정무수석의 어떤 그 역할만 놓고 본다면. 네. 다만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친명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좀 호불호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하나. 그런데 이재명 정부 내각이 친명 정치인들로만 당연히 절대 꾸려질 수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철학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호 전 의원 정도는 정무수석으로 유력한 카드로 검토가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 역설적으로 이재명 그 대통령의 첫 인선이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한 명이 이무상호 전 의원을 네. 정무수석에 임명한 건데 뭐 그쪽 국힘당 입장에서는 정무수석감으로는 반갑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강원도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철원인가요? 네. 거기가 이제 지역 기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에 도전할 가능성도 이미 이제 당내에서는 좀 많은 관측들이 좀 있어요, 민주당에선.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 자리를 한번 거치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강원도의 완전 선거 흥행을 위해서 우상호 카드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호 전 의원이 그 이재명 그 대통령 예전에 그 체포동의안 뭐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난번 이제 총선 과정에서 그 공천혁명이 이제 일어날 때 우리 일반 당원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발언들을 좀 했고 아마도 지금 이제 우상호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정무수석으로 임명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거는 이제 그때 이제 아픔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당원들의 그런 시각에 대해서 그런 우리 우상호 전 의원이 이제 정무수석이 되시면은 이제 뭐 대여 관계도 잘 풀어야 되겠지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의 마음을 얻는 것도 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